안녕하세요. 시스템 컨설턴트 헬퍼입니다. 오늘은 늘봄 지원실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엑셀 기반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늘봄 실무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편의성을 곁들여 시스템화하였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똑같은 업무인데도 어떤 분은 꼬박 하루를, 길게는 2, 3일씩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실무에 필요한 핵심 기능만 담은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한 번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중간에 학생 정보가 바뀌거나 강사 변동이 생길 때만 살짝 수정해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강의료, 교재비, 재료비 정산. 그동안 번거로우셨죠? 이제 5번 항목을 이용해 한 달에 딱 2분으로 업무를 마치세요. 딱 2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머리 아픈 게 바로 환급금이죠. 10원만 틀려도 안 되는 정부 지원금이라 심리적 부담이 크셨을 텐데 7번, 8번 환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5분 안에 정확한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쉽고 빠른지 지금부터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단계인 기초정보 1번 학교 등록 시트입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자격사항별 지원금 설정입니다. 이번 자격사항 항목의 지원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 두어야 나중에 복잡한 환급금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자격별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래 3번 항목을 보시면 정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온 총 예산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해두면 매달 정산할 때마다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번 해당 연도는 우선 2025년 기준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실무를 하시다 보면 학기 중에 학생의 지원 자격이 변동되거나 그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예외 상황이 생기곤 하죠. 예를 들어 2학기에 자격이 변경된 학생에게도 60만 원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비율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현재는 전액 지원하는 곳이 많지만 정책 변화에 대비해 지원 비율 기능을 넣어두었습니다. 만약 지원 비율을 50%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알아서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만 배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상위 기관에서 적용 방법을 변경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지원금 지급률에 입력하여 적용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인 100% 전액 지원으로 다시 설정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정보 등록은 학생 기초정보 입력입니다. 여기에는 전교생 명단 전체를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명단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화면의 이름들은 시연을 위해 임의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전화번호는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시면 문자 일괄 전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 자격을 선택하는 칸입니다. 기초급여 수급자인지, 다자녀 가정인지, 혹은 중위소득 기준인지 목록에서 선택만 하세요. 그러면 앞서 설정한 지원 금액이 해당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옆에 보이는 자격 변경 월과 이전 학교 사용 금액 입력란은 지원금이 확정된 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뒤에서 직접 시연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을 마치면 부수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상단의 학년별, 반별 인원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인원별 현황 아래 자격별 인원 및 금액 현황판은 왜 있는지 아시죠? 이 시스템을 쓰시면 학생 이름과 자격 사항이 등록되어 있어 자격별 인원과 금액을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간편하죠? 마지막 세 번째 기초정보는 과목 및 강사 정보 등록입니다. 여기에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다른 파일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하시는 과목명과 강사님 성함, 그리고 연락처는 물론이고 강사비 지급 명세서에 꼭 필요한 계좌번호와 은행까지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꼼꼼하게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매달 반복되는 지출 증빙이나 보고서 작성 때 일일이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정보들이 실제 정산 시트 어디에 자동으로 나타나는지는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학기 초에 등록하는 업무를 보셨습니다. 학교에 관한 기초정보인 학교명을 입력하고 해당 연도를 입력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기초정보인 해당 학년, 반 번호의 이름을 등록하고 학생별로 자격사항을 등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과 강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월별 비용 등록 시트에는 각 월에 발생한 비용을 등록하게 되면 각 해당 항목 등록 시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항목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3월 발생 비용 입력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강사료 시트로 이동하셔서 여기 회색 입력칸에 3월 발생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학교마다 사용하시는 양식이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양식은 강사님들이 해당 과목을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도 매달 취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 시트를 보시면 학년부터 과목 금액까지 입력되어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복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스템의 3월 강사료 시트로 돌아가셔서 회색 음영 부분에 우리가 복사하신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강사료 등록은 끝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왼쪽 방과 후 교육비에 자동으로 수익자와 지원금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월비용 등록 시트에는 3월 강사료가 자동 입력됩니다. 3월은 지원금이 확정되기 전이라 모든 금액이 수익자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강사비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재비와 재료비를 해당 시트에 등록합니다. 먼저 3월 교재비를 전체를 복사해서 시스템의 교재비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3월 재료비를 복사해서 우리 시스템에 붙여넣기 합니다. 등록이 끝나고 월별 비용 현황 시트로 가보시면 3월의 강사료, 교재료, 재료비가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4월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3월과 똑같이 취합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강사비가 등록되면 강사비 지급 명세서가 자동 생성되는 부분도 확인할게요. 그럼 4월에 발생한 강사비를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4월 강사비 지급 명세서 시트로 가보시면 4월 강의료에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각 강사별 운영비와 소득세 등 해당 항목의 금액이 채워지고 실수령액까지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월 교재비를 등록하겠습니다. 마지막 4월 재료비 등록입니다.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시간이 2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업무 부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다시 월 비용 현황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4월 발생한 비용도 모두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발생한 비용을 등록해 보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정부 확정 지원금이 5월 초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드리는 환급 업무가 시작됩니다. 현금 환급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업무이기도 하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지원금이 확정되고 즉시 계산이 되면 3월, 4월 금액만 계산해서 환급하면 되는데 환급금 계산이 오래 걸리면 5월에 발생한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니 업무량이 더 늘어나죠. 그럼 이제 이 시스템에서 환급금 처리 업무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학교 총 지원금이 1차 5천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고 추후 추가 예산이 집행되면 2차 지원금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총액 관리가 됩니다. 다음은 학생 지원 유형별 지원금을 각 유형별로 60만 원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모든 유형의 지원금이 6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2026년에는 다자녀 지원금이 세분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중위소득 지원금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등록하면 50만 원 한도로 계산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번 시연은 작년 기준으로 60만 원을 등록하겠습니다. 지원금 입력 전에 지원금 입력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 학생 한 명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다시 삭제하겠습니다. 3월 강사비 시트에 가서 1학년 일반 7번 지지 학생을 보면 수익자 비용으로 43,750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대상의 학생으로 지원금을 입력하는 순간 시스템이 대상자를 찾아내 지원금 사용액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제 지원금을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입력 후 지지 학생의 비용 적용 부분을 보시면 수익자 비용에 있던 금액이 지원금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입력되면 지원 대상자 전체를 지원금 사용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1차 환급금 시트로 가보세요.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돌려드려야 할 총액이 학생별, 월별, 과목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7번 학생의 강사료를 보면 3월의 강사료 43,750원이 지원금으로 전환되면서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이 학생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총 12만 원입니다. 10원 단위까지 정확하니 계산 실수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됩니다. 학기 중에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죠.
학기 중에 학생의 지원 자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지원 자격이 변경되면 학생의 기초 정보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1번 학생이 5월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 자격과 변경월만 수정해주세요. 그럼 5월분부터만 지원금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격사항을 다자녀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자격을 변경하면 지원 가능한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5월부터 변경되었으니 자격 변경월에 5월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시스템은 AA 학생에 관련된 사항을 5월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모든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 완료 창이 열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자격이 변경된 상태에서 5월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강사료와 교재비, 재료비를 평소처럼 입력합니다. 5월 강사료 등록할게요. 다음은 교재비. 마지막으로 재료비를 등록합니다. 이제는 매달 등록하는 일이 간편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자격을 변경한 1번 학생의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별 조회 화면을 보시면 기본 지원금은 60만 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월과 4월은 지원금 사용한 금액이 없고 5월부터 지원금에서 차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발생한 비용은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변경되는 시점별로 관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학기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원 대상자가 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는 AA 학생의 데이터를 시연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학생과 학기 중에 자격이 정지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1학년 1반에 학생 1명이 전학을 와서 번호는 27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름은 전학생으로 할게요. 우선 다른 학생과 같이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임의로 중위소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중위소득의 기초지원 금액인 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온 지원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 해당 칸에 입력하세요. 금액은 12만 원을 등록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전 학생의 지원 금액은 기초지원금 60만 원에서 전 학교에서 사용한 12만 원을 제외하고 최종 48만 원만 관리하도록 변경됩니다. 개별 조회 시트로 가셔서 1학년 1반 27번을 입력해보면 해당 학생은 이제 48만 원으로 지원금이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학생은 정지월만 선택하세요. 그럼 해당 달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으로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학년 2반 1번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6월부터 지원 자격이 상실된 걸로 등록하면 6월부터는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데이터를 시스템이 처리가 완료되면 알람창이 열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6월달 자료를 등록해 볼게요. 앞에서 자격사항을 수정한 전학생과 자격정지 처리한 두 학생이 강의료, 교재비, 재료비를 등록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달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6월 강사료를 등록합니다. 다음은 6월 교재비 등록. 참고로 시연되고 있는 학교는 총 297명이고 지원 대상자는 152명입니다. 마지막 6월 재료비 등록. 6월분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마쳤으니 강사비 지급 명세서를 한 번 더 볼게요. 강의료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명세서가 생성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7월은 명세서가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서류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두 학생의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학생 기초정보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전학 온 학생이 1학년 1반 27번이었잖아요. 개별 조회 시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6월 달부터 지원금이 사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정지된 학생은 1학년 2반 1번 학생이었죠. 자격 정지는 6월로 등록했었고요. 개별 조회 시트에 가서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면 6월달 수업은 있지만 비용은 수익자 비용으로 집계되고 지원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시연해봤습니다. 설명하면서 진행했는데도 매월 정산에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 프로그램이 늘봄 실무사님들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에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 컨설턴트 헬퍼였습니다.